여러분, 24년 전 오늘인 2002년 6월 29일에는 연평도에서 북괴군에 맞서 대한민국의 서해바다를 지켜주셨던 제2연평해전이 있었던 날입니다.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희생하신 영웅분들을 기억해주세요.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터지고 나서 약 일주일 동안 우리 국군의 부대 통신망에는 오직 한 가지 소식만 가득했습니다. 밀리고 있다. 후퇴한다. 전선이 뚫렸다. 당시 북괴군은 무서운 속도로 밀고 내려왔고 우리 군은 제대로 된 반격 한번 해보지 못한 채 계속 뒤로 물러서야만 했습니다. 군인들도 지켜보는 국민들도 이러다 정말 나라가 끝나는 게 아닐까 하는 깊은 무력감과 절망에 지쳐있던 때였습니다. 바로 그 암흑 같던 시기인 7월 초 충청북도 음성과 충북 인근의 동락리 일대에서 북괴군 1개 연대를 그야말로 흔적도 없이 완벽하게 경멸한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터진 이후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이 거둔 첫 번째 대승이자 북괴군의 가슴에 거대한 공포를 심어준 최초의 반격이었습니다. 이 믿기지 않는 승리의 주역으로서 국군의 구겨진 자존심을 세우고 전열을 재정비할 금쪽 같은 시간을 벌어준 주인공이 있습니다. 당시 국군 제6사단 7년대의 핵심 지휘관이었던 바로 김용배 장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FTN 현기택입니다. FTN 히스토리 시리즈 대한민국을 지켜낸 영웅들의 6번째 에피소드. 오늘은 계속되던 패배의 사슬을 끊어내고 우리 군에게 우리도 싸우면 이길 수 있다 라는 강력한 자신감을 심어준 숨은 명장 김용배 장군의 뜨거웠던 기록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배 장군은 6.25 전쟁이 발발하기 전부터 최전방 전선을 온몸으로 지탱해온 뼛속까지 야전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이 터지기 직전 국군 제6사단 7연대의 1대대장으로서 강원도 춘천 지역에 철통 같은 방어선을 구축하는 데 온 힘을 쏟아 부었습니다. 북괴군이 언제 밀고 내려올지 모른다는 위기감 속에서 그는 평소 부하 장병들을 끊임없이 훈련시켰고 진지를 단단하게 보수했습니다. 그 결과 6월 25일 새벽 북괴군의 기습 폭격이 시작되었을 때도 김용배 소령이 이끌던 대대는 단 한 걸음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른 전선들이 힘없이 무너지는 와중에도 춘천을 나흘 동안이나 기적처럼 사수해내며 북괴군의 초반 진격 계획을 완전히 꼬이게 만든 주역이 바로 김용배 장군이었습니다. 화려한 언론의 주목을 받기보다 묵묵히 전선의 흙먼지를 마시며 부하들과 주먹밥을 나눠 먹던 지휘관, 그것이 대승을 앞둔 그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춘천에서 철수한 이후인 1950년 7월 초 김용배 소령이 이끌던 1대대와 7연대 장병들은 충청북도 음성과 충주 경계 지역까지 내려와 적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인근 동락초등학교의 신분선 선생님으로부터 엄청난 제보가 들어오게 됩니다. 북괴군 정예부대인 제15사단 48연대가 방심한 채 학교 운동장과 마을에 가득 모여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북괴군은 우리 국군을 우습게 보고 있었어요. 한국군은 총소리만 나면 도망치니까 경계할 필요도 없어 라고 하면서 대포와 장갑차를 운동장에 일렬로 세워놓고 보초도 제대로 서지 않은 채 낮잠을 자거나 잔치를 벌이며 완전히 방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7연대 지휘부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대대가 학교 안의 적들을 기습 타격하기 위해 은밀하게 접근하는 동안 김용배 소령의 1대대는 고지대 길목을 단단히 가로막았습니다. 북괴군의 퇴로를 완전히 끊고 아군을 향해 밀고 들어올 증원 병력을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침내 공격 신호와 함께 국군의 박격포와 기관총이 정신없이 쏟아졌습니다. 아군의 기습을 전혀 예상치 못한 북괴군은 무기를 잡아보지도 못한 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용배 소령의 1대대 역시 길목에서 도망치는 적들을 향해서 사정없이 격퇴하며 완벽한 봉쇄작전을 성공시켰습니다. 이 전투로 우리 군은 북괴군 1000여 명을 사살하고 수많은 포로를 잡았으며 적들이 아껴뒀던 대포와 장갑차 수천 문의 소총을 통째로 빼앗는 대성공을 거둡니다. 늘 밀리기만 했던 국군이
단 한 번의 작전으로 인해서 적의 정예 연대를 와해시켜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동랑리 전투의 승리는 단순히 숫자 몇 개월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국군 전체에 북괴군도 쏘면 죽고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엄청난 희망을 줬고 전열을 재정비할 수 있는 일주일이라는 결정적인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이후 탁월한 전공을 인정받아서 대령으로 진급해 국군 제7사단 사면대장을 맡기던 그는 전선이 고착되어 가장 치열한 고지전이 한창이던 1951년 7월 강원도 양구지구의 최전방 전선으로 향했습니다. 하루에도 고지의 주인이 바뀔 정도로 피비린내 나는 잔인한 전장이었습니다. 부하들의 목숨을 무엇보다 아꼈던 김용배 장군은 후방의 안락한 자리에 앉아서 보고만 받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빗발치는 포탄을 뚫고 아군 장병들이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는 양구 최전방 참호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갔습니다. 지휘관이 직접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최전선 곁에 서자 공포에 질려있던 장병들의 투지는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것이 영웅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1951년 7월 2일 최전선에서 직접 적의 진지를 관측하며 전투를 지휘하던 중 날아든 적의 포탄에 맞아 30이라는 젊은 나이에 그 자리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자존심을 구했던 위대한 명장이 전선의 차가운 흙바닥에서 장렬히 사나운 것입니다. 정부는 그의 위대한 공로를 기려 준장 특진과 함께 최고 무공훈장인 태극 무공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역사를 배울 때 큰 규모의 전투나 유명한 사령관들의 이름만 기억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가장 어두운 순간, 아무도 이길 수 없다고 절망할 때 맨 앞에서 총을 들고 돌격해 우리도 할 수 있다를 증명해낸 지휘관이 없었다면 그 뒤에 화려한 반격도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김용배 장군이 동랑리 일대에서 거둔 그 첫 번째 승전보는 훗날 낙동강 방어선을 치고 버틸 수 있는 정신적 지탱이 되었고 연합군이 이 땅에 들어올 수 있는 소중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마침 우리가 맞이한 이번 6월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이들의 정신을 기리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만약 76년 전 그 여름날 김용배 장군과 장병들이 어차피 지는 전쟁이라며 포기해버렸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패배의 익숙함 속에서 모두가 안 된다고 했을 때 위협을 무릅쓰고 승리를 만들어낸 진짜 리더의 책임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앞으로도 저희 FTN 히스토리 시리즈 시즌2 대한민국을 구해낸 영웅들 편에서는 잊혀가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철저한 사실을 바탕으로 조명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 의미 있는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실 분들은 많은 관심과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FTN 히스토리 시리즈 김용배 장군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FTN 한기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